78세의 김정순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자식 셋을 키워냈습니다. 장남 민수는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할머니를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큰아들이 있어서 든든해. 역시 장남이 달라. 하지만 민수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영애는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집안을 살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대요. 나중에 어머니 집 팔면 꽤 되겠어요. 쉬. 지금은 효자 노릇 확실히 해야지. 민수 부부는 할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효자, 효부 행세를 했지만 뒤에서는 재산 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영애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이 집 관리는 장남인 그이가 하는 게 맞죠?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막내딸 수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저녁이 되면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래와 청소를 하고 묵묵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제일 힘든데 미안하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당연한 거죠, 뭐.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형제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큰오빠 민수는 전화는 자주 해도 정작 힘든 일은 수진의 몫이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집에서 화장실을 가다 그만 미끄러지셨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합니다. 수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화로만 상황을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상태 어때? 심각해? 오빠 수술해야 한대요. 오빠도 좀 올 수 있어요? 아,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비는 일단 내가 처리하고 나중에 나눠서 내자. 늘 그랬듯이 책임은 수진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결국 수진은 혼자서 모든 병원비를 감당했습니다. 카드를 긁고 적금을 깨고 가게 매출로 겨우겨우 메웠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제일 힘든데.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살았구나. 큰 놈이 효자인 줄만 알았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권했습니다. 요양원 비용 문제로 형제들과 통화가 이어졌지만 민수는 여전히 회피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재산 있잖아. 집이랑 예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할 거야. 오빠, 그건 엄마 돈이잖아요. 우리가 써야 할 돈이 아니에요. 애인 나중에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인데 뭐 어때?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속마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결국 수진이 요양원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할머니는 몰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전 증여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서 다른 자녀들이 일정 부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재산은 원하시는 분께 증여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딸에게 집과 예금 전부를 넘기고 싶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고 집과 예금, 계좌 모두 수진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한 민수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관리는 제가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보일러도 점검하고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서 리모델링도 생각해봐야죠.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쓴웃음만 지으셨죠. 2달 후 민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혹시 지금 팔면 얼마나 될까요? 중개인은 주소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저기, 손님, 이 집 소유주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어머니 명의잖아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2달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김수진 씨로요. 뭐라고요? 급히 등기소로 달려간 민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집도 예금 계좌도 모두 수진의 명의였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곧장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 영애도 함께였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몰래 집을 넘겼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아들인데, 평생 효도했는데, 영애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내가 날 위해 뭘 했니? 병원비 한 푼 안 냈잖니? 요양원비도 수진이가 다 냈어. 너희는 돈 얘기만 했지.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넌 돈만 사랑했지. 날 사랑한 적이 없더구나. 수진이는 자기도 힘든데 날 챙겼어. 말없이, 불평 없이. 그게 진짜 자식이더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요양원을 나와 수진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도 좁고 형편없는데 괜찮으세요? 여기가 제일 좋단다. 내가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는 가게에서 반찬 포장을 도우며 지냅니다. 우리 막내가 만든 반찬이에요. 맛 좀 보세요. 손님들은 할머니를 보며 웃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애와는 결국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큰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